여기서 제가 이제 역사를 배워야 된다. 레이 달리오가 역사를 알아야만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런 깨달음 덕분에 레이 달리오가 이제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역사를 어떻게 이용했나? 그러니까 그 위기의 역사, 그 수많은 위기의 역사들을 어떻게 자기 투자에 활용했는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레이 달리오는 그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인,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이면 아직 컴퓨터가 이제 폭넓게 보급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 컴퓨터, 그리고 뭐 알고리즘, 이런 수학적 추론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월스트리트라고 하더라도 오래된 베테랑 투자자의 직관과 감, 이런 거에 의존해서 투자를 많이 했던 시기인데, 레이 달리오가 거의 되게 선구자적인 게, 아까 제가 투자업계의 스티브 잡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구자적인 게, 이런 상황에서 그분은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도입해서 투자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레이 달리오는, 이게 되게 레이 달리오가 지금처럼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브릿지워터 지금처럼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게, 이 같은 40년에 걸쳐서 컴퓨터에 데이터를 쌓았기 때문에 한 건데, 레이 달리오는 역사, 즉 과거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해법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브릿지워터의 투자 전략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는 197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를 활용해 시장과 경제에 관련된 여러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을 투자할지를 결정했는데요. 이를 위해 그가 수집한 데이터는, 잘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당시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구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자료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1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의 여러 경제 금융 통계들을 수집하고 당시의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 각각의 투자 상품들을 얼마에 거래됐는지 조사해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이 원칙을 보면 이제 앞부분은 레이 달리오가 약간의 미니 자서전식으로 쓴 건데, 이 원칙을 보면은 자기가 이제 이것을 과거 데이터를 어디까지 수집했는지 보여주는데, 1970년대죠. 70년대. 그 70년대부터 거의 100년 전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나왔던 그 신문수를 보고 그 당시에 어떤 뭐 경제 상황이었는지, 그 경제 상황에서는 뭐 주식, 채권, 달러, 뭐 귀금속, 뭐 그런 거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가격이, 그런 상황에 이게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데이터를 다 이렇게 수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직원들을 뭐 유럽에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해갖고, 여기 보면은 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중간에 이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있잖아요. 그 바이마르 공화국 때 뭐 신문도 가져오게 해갖고 거기에 나와 있는 아주 조그만 데이터도 다 수치화시켜서 넣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가 이처럼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경제가 100년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조사한 건 어느 시기, 어느 정서에서든 들어맞는 보편적인 경제와 투자의 원칙을 찾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 주식, 채권, 통화, 귀금속 등 투자 상품별로 체계화된 분석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같은 개별 시스템을 하나로 합친 브릿지워터만의 강력한 분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레이 달리오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과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봐야 된다. 그러면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구할 수 있는 과거까지, 최대한의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떤 움직임을 했는지, 그 경제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리고 투자는 어땠는지, 투자 수익률이 어땠는지, 그렇다면 이 과거 사례를 보고, 이 같은 상황이 과거의 특정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유사하다면 이 당시에 뭐 효과적이었던 전략이 이 당시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투자 전략을 산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컴퓨터에 데이터를 많이 입력해놨으니까 그 안에서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투자 알고리즘을 만들었던 거고, 그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고, 만약에 근데 내가 생각했던 알고리즘이 과거에는 통했던 그 전략이 지금은 통하지 않았다면 왜 그럴까를 분석한 다음에 다시 거기다 넣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이 수십 년 동안 브릿지워터만의 투자 시스템을 만든 건데,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모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엄청 발달됐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릿지워터가 세계 최고의 그 자산운용사, 헤지펀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투자에도 분명히 적용되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내용도 다 투자에도
투자뿐만 아니라 일상에도 적용됩니다. 왜? 내가 옳다고만 확신하지 말아. 절대 확신하지 말아라. 그리고 과거 사례를 통해서 각 위기별 대응책을 만들어 놔라. 근데 특히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뿐만 아니라 일상과 업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교훈은. 레이 달리오의 세 번째 교훈은 내가 무언가 판단을 내렸을 때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기록으로 남겨둬야만 하루하루 더 나아질 수 있다. 이건 제가 좀 약간 쉽게 풀어서 쓴 건데, 우리가 맨날 뭐 판단을 내리잖아요.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런데 이 선택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주식 얘기해 볼게요. 주식인데 제가 어떤 A라는 주식을 샀어요. 한 몇 달 전에. 근데 그때는 막 이런 이유 때문에 샀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 주식을 그때 무슨 생각으로 샀을까? 이런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샀을까가 내가 내 판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때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 주식을 바라보고 샀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을 일단 샀으면 이 주식이 올랐을 수도 있고 내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올랐다고 해서 내가 잘 샀네 이렇게만 하고 가버리면은 발전이 없다는 거죠. 레이 달리오의 말은. 왜냐면은 물론 돈이 오르는 건 좋습니다. 오르는 건 좋은데 내가 그때 어떤 판단 기준을 해서 이거를 샀고 산 결과 이게 오른 거라면 그때 그 판단 기준이 어느 정도 이제 쓸모가 있다는 거잖아요. 효용성이 있고 분명히 위력을 발휘한다는 건데, 근데 내가 그때 이 주식을 왜 샀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근거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지금 이 오른 주식을 산 것처럼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이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떨어졌다고 이 주식 사갖고 막 돈만 날렸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는 분명히 이 주식이 좋아 보이는 게 있었잖아요. 이 주식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그때 내가 생각했던 그 근거들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실수를 반복을 안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 주식을 샀는지를 모르면은 그렇게 반성해갖고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이 상품에 왜 투자를 했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내가 알고 있어야만, 그리고 그 이유를 기억하고 있어야만 더 나은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항상 자신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 근거들을 기록해 두라고 하거든요. 레이 달리오처럼 업무와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별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꼭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이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갖고 판단을 내렸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판단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를 반드시 기록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레이 달리오는 투자 상품에 투자할 때마다 자기가 왜 이 시점에 이 상품을 선택했는지 적어뒀고, 모든 거래를 마친 뒤에는 투자 성과가 어땠는지 역시 기록해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원칙으로 삼을 만한 효과적인 기준은 무엇이고 생각대로 작용하지 않았던 기준은 무엇인지를 선별할 수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었던 기준은 자신의 투자 원칙으로 삼은 뒤 이를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해 투자 알고리즘으로 만들었죠. 이처럼 성공적인 결과를 불러왔던 판단 기준들만을 모아서 원칙과 투자 알고리즘으로 만든 덕분에 그와 브릿지워터는 더 크고 높은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투자에 실패했을 때는 자신이 내렸던 결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신이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 분석한 뒤에 이를 기록으로 남겨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기록으로 남긴다.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긴다는 건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자신이 어떤 기준을 갖고 그런 선택을 했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었는지, 왜 그런 판단을 내렸었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다음번에는 만약에 잘한 선택이었으면 다음번에도 그걸 적용해서 더 좋은 선택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판단이 됐을 때는 그 기준은 이제 맞지 않는 거니까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기록을 해야만 기억이 되고 기억을 갖고 있어야만 판단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레이 달리오는 좋은 습관은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원칙에 입각한 방식을 반복함으로써 익히게 된다. 좋은 사고방식은 원칙들을 만드는 근거를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고 말했습니다.
근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판단을 내릴 때마다 그 근거들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야만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꼭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업무와 일상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업무를 했을 때 이 상황에서는 이런 판단을 내렸었고 그 근거는 무엇이다를 명확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그 근거가 내 판단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때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준을 다시 보고 이 기준은 잘못된 기준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 잘 됐을 때는 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맞는 거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겠다. 사실 제가 이 레이 달리오의 원칙과 그리고 여기 뭐 금융위기 템플릿 이런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레이 달리오식 사고법의 핵심은 유형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패턴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수많은 선택에 직면을 하잖아요. 매일 뭐 선택을 해야죠. 당장 뭐 어떤 옷 입을지, 뭐 밥 먹을지, 저기 가는데 길은 어떻게 갈지. 이건 뭐 굉장히 일상적인 선택이고, 때로는 또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이렇게 수많은 상황이 있는데, 레이 달리오는 그 상황들을 쭉 보고, 그 상황에 이제 공통점만을 추려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면은, 그걸 한 덩어리로 묶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각 상황들을 각 특성에 따라서 유형으로 만들어 놓는 거고, 이런 유형의 사건이 있을 때는, 이런 유형의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미리 답을 정해 놓는 겁니다. A라는 유형이 있으면은 무조건 B라는 식으로 나는 행동한다. 뭐 C라는 게 있으면은 D라는 식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유형마다 그 대응책을 만들어 놓는 건데,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 이제 같은 유형으로 묶으라는 말이잖아요. 묶고 거기다가 이제 대응책도 만들어 놓는 건데,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선택, 모든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선택을, 판단을, 이 문제 완전 처음 터진 것처럼 봐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 문제가 처음인 것처럼 막 골치를 싸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유형화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뭐 해당의 선택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서서 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때, 미리 정해놓은 대응책대로 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 드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오히려 문제 해결과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선택의 결과를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더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바로 레이 달리오식 그 사고법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유형화와 패턴화가. 여기 레이 달리오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의 책 원칙과 그에 대해 다룬 인터뷰 기사 등을 읽으면서 레이 달리오식 사고법의 핵심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을 그 특성에 따라 몇몇 유형으로 정리한 뒤 각각의 유형에 맞춘 대응법, 여기서 대응법이 원칙입니다. 대응법을 결정하고 이후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정한 원칙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미리 정한 뒤 그런 상황에 처하면 고민 없이 정해놓은 대로 행동하라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미리 유형화, 패턴화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레이 달리오가 한 말인데, 원칙이 없다면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상황을 마치 처음 경험하는 일처럼 대응해야 할 것이다. 상황들을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식에 대한 훌륭한 원칙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 빨리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그의 말에는 이러한 그의 생각이 잘 나타납니다. 원칙이 없다면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상황을 마치 처음 경험하는 일처럼 대응해야 할 것이다. 상황들을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식에 대한 훌륭한 원칙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 빨리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라는 그의 말에는 이러한 그의 생각이 잘 나타납니다. 그렇죠. 미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들을 패턴화 유형화 시켜두고 그 패턴과 유형마다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면은 쓸데없는 일, 그러니까 똑같은 일로 계속 반복해서 고민하는 불필요한 낭비를 없앨 수 있고, 그런 불필요한 낭비에 들어갔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일에 투자함으로써 훨씬 더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 훨씬 더 인생을 생산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어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레이달리오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과 투자를 해왔는지 그만의 비견을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알아봤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옳다는 자신감은 버리고 내가 옳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라.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지 그 생각이 나한테서 나왔든 남한테서 빌린 것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둘째,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이미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이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과거의 사례를 분석하면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선 꼭 역사를 알아야 한다. 셋째, 자신이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를 기록해둬야만 이를 분석해 나에게 맞는 원칙을 만들 수 있다. 그동안 마주쳤던 상황들을 유형에 따라 묻고 유형별로 최적의 대응책, 원칙을 만들어두라.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처음 겪는 것처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그 구독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일상과 업무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리고 내게 유리한 판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모두들 건강 잘 챙기셔갖고 이번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